안녕하세요. 나무중사입니다. 안 좋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댓글을 보고 야, 그래 좋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마음 먹고 있는데 글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하는 건데 뭐 어떻게 보면은 다 그게 뭐 이거를 생각하자면은 이게 안 좋은 일도 좋은 일이라 얘기할 수 없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살아야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런 거를 겪는 건데 그런 일을 겪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이겨냈으면은 좀 더 좋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그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뉴스입니다. SBS 뉴스에 나온 건데 그 인사 기록에 성폭력 휴직 사유를 기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꼬리표로 남게 되니까 이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그 인사 기록이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러한 의미로 뉴스를 이제 보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거에 대한 의미를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 입장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록이 없는 것이 좋겠죠. 내가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성폭력 당했다는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게 프라이버시 그 침해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좀 그 사유를 기재를 안 하거나 그걸 했으면은 이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근데 한편으로 보자면은 제대로 조치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유가 있어서 정말 이 사유대로 그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고 이게 또 군 인사법에 법 조항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원칙적으로 적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피해를 주기 위해서 사유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적어 놓은 건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이제 그쪽 편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이 관례죠, 관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그냥 이렇게 쉬쉬하는 관례, 문화 때문에 그렇게 이제 넘어갔던 거예요. 좀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것도 뭐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그 인사 이동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사 이동을 하는 제가 피해자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뭐 성추행을 받았다. 내가 성추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참 이거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증인이랄까? 증인도 사실 없는데 뭐 그거를 뭐 그 사람한테 그전에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방적인 의견만 청취를 하고 그랬다면은 인사 이동을 하는 거 자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해를 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대로 가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잘된 일이었던 거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왜냐면 부대를 옮겨갔는데 그 전에 있던 부대가 이전이 돼가지고 막 진짜 고생을 많이 했고 뭐 얘기만 들어봐선 알겠지만은 어쨌든 그 부대가 그 체제가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다른 부대로 갔고 또 다른 부대에서 이거는 뭐 어떤 뭐 사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지휘관의 어떤 이제 전투 부대와 비전투 부대 요원 간의 그 상호 교류 명목으로 부대 전입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복무도 하고 진급도 하고 네, 그랬죠. 자, 아무튼 근데 그 당시에 뭐 제가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을 정말 그런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나는 그 후임 간의 그 관계를 좋게 해소하고 그렇게 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내 뜻은 좋은 뜻에서 뭐 이렇게 술을 권한다든지 같이 이렇게 한잔 하자 뭐 그런 거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게 있었던 거지. 그걸 뭐 얘를 뭐 어떤 뭐 성적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그거를 한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라서 근데 이게 지휘관한테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거 그렇게 뭐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피해를 받은 본인에게는 좀 스트레스가 됐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조치는 이제 분리 조치를 해가지고 다른 부대로 이제 누군가를 보내버리는 건데, 근데 이 친구는 단기 복무를 한다고 미리부터 얘기를 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냥 단기 복무를 한다 이런 얘기를 안 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그 전에 같이 근무하시던 분이 그 지원 부대로 예, 전입을 하셔갖고 이렇게 지원 오셔갖고 저를 만나가지고 손을 붙잡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너가 그 진가를 한번 보여줘라 제대로.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길은 네가 인정받는 길밖에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다들 그 가는 데에서도 진짜 에이스가 온 것 같다 그런 얘기하고, 전에 있던 감독관 반장님도 문자 보내가지고 미안하다고 저한테 사과하고, 너를 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그런 거를 보자면은 그냥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피해자, 양쪽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그 사유를 적지 않았어. 그냥 인사 이동으로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인사 기록에 그런 사유가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진급이라든지 장기 복무라든지 그 심사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 사유를 적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러한 그 어떤 휴직이라는 뭔가 사유가 생기고 그러면, 이분이 그 전역을 했는지 혹은 장기 복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남는 것은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이거를 사유를 안 남기는 게 이제 좋은 건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그 여군 부사관 사망 관련해서도 그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 이거를 쉬쉬하고 무마하고 그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사관 본인한테도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아예 삶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거에는 의미가 없지만, 중사 진급하고 뭐 더 올라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장기 복무를 했으니까 중사를 단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사도 달고 원사도 달고 명예롭게 전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유가 남게 되면은 그 진급하는데 분명히 그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진급이 누락이 되거나 어떤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심사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는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없는 게 좋죠. 그러니까 좋은 거, 상점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평점 좋은 거, 뭐 등급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좋게 받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런 어떤 휴직을 한 그 자체에도 영향이 있는 거지만, 또한 이게 군인사법 제 48조 1항 4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1항 4호에 보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며 휴직을 신청한 때 이거를 한 건데, 그렇다고 다른 사유로 하느냐? 휴직은 이게 내용이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전상, 공상,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할 때, 행방불명될 때, 불임, 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이 신청할 때, 뭐 이런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근데 뭘로 어떻게 할 거예요? 휴직은 했는데, 출근하지 않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걸로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에는 장교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호라고 했는데, 국제기구 외환교 임시로 채용된 경우, 해외 유학한 경우, 뭐 연구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자녀 양육, 여군이 임신, 출산 뭐 필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휴직 제 48조가 휴직에 대한 내용인데, 그걸 뭘로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한 건데, 그거를 했다고 문제 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꼬리표가 남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여군 인사 기록에 보면은 요 48조 2랑 4호 그거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동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친구 부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사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뭐 이것도 2차 가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게 2차 가해를 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차 가해를 하기 위해서 인사 기록을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했을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직은 그 내용인 건데 휴직의 사유가 그건데 그러니까 휴직하려면 뭔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거를 넣을 수 없잖아요. 뭐 사망했다고 할 수도 없고 징역 갔다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거니까. 그게 참 이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넣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냥 휴직이 아니라 전출을 갔었어야 되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한테 불이익 주지 않기 위해서 인사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관리의 문화 그런 게 있는 거죠. 공무원 사회니까. 그래서 이제 부대 옮겨도 기록 삭제 안 돼. 그쵸. 이미 기록을 해놨으니까 삭제가 안 되는데, 부대 옮기는 걸로 그냥 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예 기록을 하지 않고. 그래서 2, 3차 피해 노출 여지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뭐, 낙인이라기보다도 표시를 해놨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은. 근데 이게 너무 이게 편파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어느 부대를 가든지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부대를 가면 그 부대 내 대장님, 인사과장, 지원과장 다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게 다행인 거 아닌가?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더 가지고 더 조심해서 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좀 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뭐 다른 사유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이런 거는 뭐 가해자한테도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뭔가 가해자도 그거에 맞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그 피해자도 그냥 쉬쉬해가지고 넘기면은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표시를 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출되지 않도록 재정비 이거를 법을 손봐가지고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글쎄요, 이거는 제 범위 밖이라서. 아, 근데 이게 군대에서 참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자꾸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뭐 군대 생활할 때도 진짜 뭐 살인 사건, 총기 난사 사건,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보지만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생각을 해보면 뭐 다양한 그 원인이 있겠지만 뭐라고 딱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최근에 그 영화인데 위다웃 리모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누가 2차 세계 대전에서 승리했는지 아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이제 주인공이고 여기는 좀 적대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장군이나 사령관이 아니야. 경제학자들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탱크, 전투기, 전함, 전쟁에 들어간 모든 비용이 국가를 가난해서 구제했어. 그런 거죠. 그런 얘기는 역사적으로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군비, 경쟁을 하면서 어떤 이제 산업이 발전이 되고 무기를 제조하면서 뭔가 자원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이제 노동자가 필요하고 누가 그러니까 무기를 팔아서 자금을 이게 확보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을 했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부러 미국이 뭐 전쟁을 일으킨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국가를 가난해서 구제했어. 그리고 세계를 폭군한테서 해방했고 이게 뭐 또 가장 의미심장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대국에는 대적이 필요한 법이다. 어? 우리의 최대 적수는 소련이었어. 이거 미국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소련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그렇죠. 단결시키고. 이것도 우리나라에 또 해당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뭐 일제시대라든지, 일제식민지 시대에 국민들이 뭐 일치 단결해가지고, 진짜 오직 그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진짜 독립운동도 하고, 3.1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진짜 그 적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이게 단결해가지고 그거 하나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건데 지금은 그 적이 없는 거라는 거죠. 적이 이제 내부에 있는 거지, 내부에. 그러니까 목적을 부여했어. 이렇게 뭔가 적이 있다라는 그런 목적을 부여했는데 오늘날의 문제는 뭔지 아냐? 싸울 상대가 없으니까 국가가 반으로 분열돼서 싸우기 시작했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지 않겠어요?
이제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성대결, 그죠? 남성과 여성의 대결, 또 여군과 남군, 뭐 하여튼 뭔가 다 이제 분리가 되는, 그래서 이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를 적으로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여기 적이 나타난다, 일본이라는 적이 있거나. 근데 뭐 지금은 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적이라도 또 일본을 옹호하는 편이 있고, 옹호를 하지 않고 적대하는 편이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생해야 된다. 일본하고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뭔가 국가 발전을 더 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적을 준 거야. 어? 목숨과 자유를 위협할 힘을 가진 적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당연시하는 그 자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적이 없는 거죠, 지금. 북한이 또 적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군대 부사관으로 입대할 때 청주 비행장에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기 북한이 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북한이 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막상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북한이 적이었거든요. 북한이 교육을 받으면 뭐 AN2기가 이렇게 뭐 침투를 한다든지, 뭔가 뭐 스커드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게 화생방 공격을 당할 수 있다. 북한에 뭐 재래식 무기가 몇 개나 있다. 뭐 잠수함, 뭐 그런 그 안보 교육, 정훈 이런 거 교육을 받을 때는 적은 북한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북한이 적이 맞나요? 지금은?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군사 훈련 받을 때. 그래서 저기 군인의 이유가 뭐예요? 군인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군인이 있는 건데, 뭐 적이 없으니까 지금 군인이 있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는데, 다만 정전하고 있다라는 측면. 만약에 북한하고 대립하고 있지 않으면은 군대가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더 명분으로나마 북한이 있기 때문에 군대가 있는 건데, 뭐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북한이 적으로 있긴 하지만 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도 적이 없기 때문에 내부자들하고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 때론 제가 또 군 내부에도 있었지만은 가장 실무자로서, 전투 요원으로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총알바지로 앞에 설 그런 사람이 나였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그냥 적이 있든지, 진짜 강력한 적이 있어서 정말 어? 기필코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그런 사명과 그런 거를 가질 수 있을 만한 뭔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